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4장 교류 전력 하겠습니다. 1장, 2장, 3장을 공부하시면서 좀 약간 개념 위주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공식도 유도하고 했었는데 이 4장, 5장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요. 꼭 공식 암기 위주, 문제풀이 위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개념하느라고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쉬울 수도 있고요. 좀 암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난 이해하고 유도하고 그런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교류 전력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전력이란 건 들어보셨죠? 전력은 P입니다. 파워고 단위를 와트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언제 했어요? 직류회로 할 때 했습니다. 직류할 때요. 예. 그런데 교류에서도 전력이 있습니다. 교류에서도 전력이 있는데 교류 전력은요. 예. 전력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번 PA라고 하는 거고요. 단위는 볼트 암페어를 씁니다. 피상전력. 예. 혹은 뭐 겉보기 전력이라고 해요. 겉보기 전력. 예. 피상전력, 겉보기 전력. 두 번째 P 와트라고 얘는 단위를 와트라고 씁니다. 얘를 유효전력 혹은 소비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PR이라고 합니다. 얘를 단위를 바라고 해요. 무효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효전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교류에서는 전력이 3개가 있는데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겉보기 전력, 겉에서 보는 얘는 전체 전력을 얘기합니다. 일단 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단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도 모두 암기를 해주시고요.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 모든 전력, 겉에서 보는 전체 전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P는 유효전력, 소비전력인데 우리가 보세요. 직류에서 P는 와트라고 했던 것과 교류에서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류에서 했던 전체 소비하는 전력이 이거 교류에서는 나눠지기 때문에 유효전력이라고 이렇게 따로 언급을 해주고요. 그것을 실제 소비하는 전력이라고 해서 소비전력이라고도 합니다. PR은 무효전력인데 이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전력은 전력인데 소비하지 않은 전력이 아니다. 전력은 전력인데 전력이 아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은 L과 C에서 충전 방전 하는 거예요. 얘가 열을 내서 뭐 일을 하거나 빛을 내서 일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얘들은 충전했다 방전했다가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은 전력인데 무효다. 사용한 것이 무효다 해서 무효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효전력은 L과 C에서의 전력이고 유효전력은 어디겠어요? 예, 저항에서의 전력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개념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전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R만한 회로입니다. 제가 대충만 설명드릴게요. R만한 회로에서 V는 뭐 VM 사인 오메가 T예요. I는 IM 사인 오메가 T입니다. 뭐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보세요. 이게 전압이요. 그 다음에 요걸 제가 전류를 할게요. 네, 요걸 전류라고 할게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3장에서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전력은 뭐예요? P는 1장에서 했지만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보세요.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해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면 플러스죠. 3 곱하기 2는 6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도 6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R만 있을 때 전력은 이렇게 돼요. 즉 플러스일 때도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예요. 다만
주파수가 2배 됩니다. 보세요. 플러스일 때 플러스, 0일 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 이렇게 해서, 뭐 주파수는 의미 없고요. 이 그림도 크게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R만의 회로에서는 위상이 같다 보니까, 모든 전력이 전체가 위쪽에 있어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소비를요. 네. 근데 만약에, L만의 회로라고 해볼게요. L만의 회로. V는, I는 IM sin 오메가 T라고 하면 V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되죠. 맞죠? 네, 3장 했던 거 복습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보세요. I가 이렇다고 하세요. I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V는 어떻게 된다? 90도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여기는 뭐 0이죠. 0인데 어떻게요? 여기는 플러스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때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때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림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얘가 주파수는 2배가 됩니다. 어떻게?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즉 뭐냐?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즉 평균으로 전력을 구하면 얼마냐? 0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때는 우리가 L에서 충전했다가 코일이라는 놈이 충전했다가 이때는 뭐냐면 뱉어내는 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코일과 콘덴서인데, 그래서 얘들 뭐냐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이 0이에요. 야, 이거 내가 전압도 가해주고 전류도 흘려주고 해서 전력 소비했을까 딱 기대를 했는데 뭐요 이거 소비는 하지 않고 충전했다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 이것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다? L이나 C에서는 무효다. 전력은 전력인데 전압 곱하기 전류로 하면 전력이 나와야 되는데 소비하지 않은 전력이라서 무효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설명 더 부가적으로 더 드리면 이런 거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L과 C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뭐 시험에 비록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런 개념을 알고 공부하시는 것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 있죠. 내공이 차이가 납니다. 전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면 내공이 쌓여요. 이게 언젠가 이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내공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예. 한번 재미도 있으니까 보세요. 지금 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코일 같은 경우는요. 그랬다가 방전을 하잖아요. 이 방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저장했던 것을 어떻게? 이 방향으로 방전을 시켜요. 이게 코일입니다. 근데 콘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시겠죠? 코일과 콘덴서는 빼죠. 맞죠? 무조건 뺍니다. 예.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코일은 우리가 이렇게 방전을 했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방전을 했는데, 콘덴서는 뭐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방전하는 거예요. 왔던 방향으로 방전하는 겁니다. 이게 코일과 콘덴서의 차이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뭐, 역할은 없나? 방향은 이렇게 틀리더라도 둘 다 저장했다가 방전하고 저장했다가 방전하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콘덴서 코일을 뺐던 이유는 뭐냐면 임피던스도 그렇고 뭐 전압도 그렇고 전류도 그렇고 제가 L과 C는 빼라 그랬잖아요. 왜? 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코일은 이렇게 방전하는데 콘덴서 이렇게 방전해요. 방향이 다 반대이기 때문에 둘은 빼주는 겁니다. 네. 하여튼 지금 무효 전력을 설명드리는데 코일과 콘덴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개념 요 정도 설명드리고 이제부터 공식을 암기를 하는데 3장에서 했던 그거 있죠. 그대로 갖고 옵니다. 보세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Z, R, X. 예. ZRX, 임피던스, 이 벡터도 있죠. 이걸 가지고 고려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력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이렇다고 했습니다. R만 있으면은 유효 전력만 있어요. 왜? 보내주는 전력을 전부 소비하기 때문에 유효 전력만 있습니다. L이나 C가 있으면, C만 있으면, 만이에요, 만. R이 없고, L만 있다고 C만 있다라고 하면은 얘들은 무효 전력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로는 뭐냐? RL 직렬, RC 직렬, RL 병렬, RC 병렬, 이렇게 R과 L이나 RC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유효 전력도 있고, 무효 전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도 있고, 무효 전력도 있으면 겉에서 보는 전체 전력이 피상 전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류 전력에서 우리가 세 가지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세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임피던스와 저항과 X가 있고요.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보세요. 제가 여기에 I 제곱을 붙여요. I 제곱. 네. I 제곱. 똑같이 I 제곱, I 제곱, I 제곱 붙여도 상관없죠. 맞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I제곱 R은 1장에서 전력에서 했을 때 I제곱 R 들어보셨습니다. 얘가 뭐다? I제곱 R은 전력이죠. 전력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항만 있습니다.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만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유효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R 자리에 X가 있습니다. 리액턴스죠. 리액턴스는 L과 C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전력은 전력입니다. 전력은 전력인데 얘는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전력. 그리고 얘는 뭐냐? 임피던스는 유효와 무효를 지금 저항과 리액턴스를 전부 포함해서 임피던스라 그러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피상전력이다. 전력은 전력인데 피상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 I제곱 Z는 피상전력이다. 뭐다? PA. 단위는 단위 시험에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단위 뒀습니다. 볼트 암페야. 얘를 유효 전력이다. I제곱 R은 유효 전력이다. 그래서 와트. 그 다음에 I제곱 X를 무효 전력이라고 해서 PR 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시간 할까 뭐 거의 뭐 반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뭐 임피던스에 의한 피상전력, 저항에 의한 유효전력, 리액턴스에 의한 무효전력인데 그놈을 간단하게 어떻게? 전력 벡터도를 그려가지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보면 보세요. 우리가 피상전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피상전력은 보세요. I제곱 Z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I제곱 R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효전력은 I제곱 X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단위는 볼트 암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이번 시간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공식 당연히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와트고 얘는 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요게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류에서도 우리가 전력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전력은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보세요. VI도 있고 I제곱 R도 있고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맞죠? 이렇게 세 가지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 방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과 이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3장부터 그림은 못 그리지만 계속 그림 하는데 이 직각 삼각형이 교류에서 뭐 임피던스나 전압이나 이런 전력을 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계속 할게요. 예.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이번 장에서는 공식 암기하는 것이 더 뭐 많고 중요합니다. 개념만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계속 해볼게요. Z, R, X에서 Z, R, X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Z분의 R은 뭐예요? Z분의 R은 뭐다? 코사인 세타죠, 맞죠? Z분의 R 코사인 세타입니다. Z분의 X는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가 R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Z의 코사인 세타. Z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Z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Z의 사인 세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보세요. PA는 I제곱, I제곱, Z죠. I제곱 Z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R은 Z 코사인 세타. 그럼 Z는 얼마? 코사인 세타분의 R이죠. 맞죠? 코사인 세타분의 R입니다. 이게 뭐냐면 R과 X가 전부 삼각함수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P는 얼마? I제곱 Z의 코사인 세타. PR은 I제곱 Z의 사인 세타. 뭐냐? P는 피상전력의 I제곱 Z가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의 코사인 세타. PR은 뭐냐?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볼게요. PR이죠. 앞에 됐습니다. PA분의 P는 뭐다? 코사인 세타. 따라서 P는 뭐나? PA의 코사인 세타. PA분의 P는 사인 세타. PR은 PA의 사인 세타. PA의 코사인 세타, PI의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정리 제가 마지막에 한번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있죠. 처음에 임피던스 뭐 Z, X, R이라고 할 때 ZX, R이라고 할 때 돼요? 이게 뭐였어요? 처음에 나타날 때 얘가 전류고 전체 전압이었죠.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전압이고 그 각도가 2세타와 똑같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 얘를 전압 곱하기 전류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피상전력. 전압 곱하기 전류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피상전력인데 얘는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가 돼요. 피상전력은. 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유효전력은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의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얼마?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은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이 굉장히 많은, 지금 전력과는 공식이. 그래서 지금 외울 게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PA가 피상전력이라는 건 아시겠죠? 피상전력입니다. 얘는, 보세요. I 제곱 Z입니다. 전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예요. 그 다음에,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여기에서 전압 곱하기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I제곱 R이라 그랬습니다. I제곱 R. 그리고 얘는 뭐냐? VI에다가 피상전력에다가 뭐라고 하냐? 무조건 코사인 세타 붙이면 돼요. 그리고 VI란 것은 뭐냐? PA였죠? PA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뭐다? I제곱 X는 VI 사인 세타는 PA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유도를 했는데,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요, 이 개념 있죠? 개념, 이 그림 있죠? 그림들. 이 그림들 갖다 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그림 그려놓고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저항에서의 전력을 유효전력, 뭐 평균전력, 소비전력이라고 하는데, P는 I제곱 이 유효전력입니다. VI 코사인 세타에 PA 코사인 세타 이렇게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의 전력은 무효전력이라 하는데, 얘는 I제곱 X에 VI 사인 세타에 PA 사인 세타.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림으로 하시는 게 최고예요. 임피던스에서 전력인데 얘는 I제곱 Z입니다. I제곱 Z인데 VI예요. VI 전체 저항 곱하기 전체 전류. 그리고 임피던스 분들이 어드미턴스죠. 그래서 YV의 제곱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P는 P의 코사인 세타가 P는 얼마? 코사인 세타 분의 P. 혹은 P는 사인 세타분의 PR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다시 제가 정리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최고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를 정리하면은 뭐 PR이니까 세타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피상전력은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입니다.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 제곱에서 루트를 씌운 거 앞에서 됐죠. 만약에 얘가 300이고 얘가 400이고 얘가 300이고 400이라면 얘는 500이 된다. 네. 저번 시간에 많이 했던 그 삼각형을 그려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네.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개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얘기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 앞에서는 뭐 R분의, Z분의 R이나 V분의 VR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 좀 쉽게 쓰면 뭐냐? 전체 전력분의 실제 일한 전력이에요. 역률이 왜 중요하냐? 전체 전력이 있습니다. 전체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충전했다, 방전했다 그 일하는 건 의미가 없죠, 맞죠? 실제 일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불 켜고 열 내고 모터 돌리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충전했다, 방전했다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 전체 중에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단위를 이렇게 써요.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해서 피상전력의 단위를 씁니다. 이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가 전기를 공급해줘요. 공급해줬는데 언제는 600kW를 일하고 언제는 800kW를 일했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변압기 딱 만들어 놓고 전기 공급하는데 600 실제 일한 게 600인가 하고 실제 일한 게 800인가 하고 뭐가 좋아요? 실제 일한 게 800이 좋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역률이랑 이게 뭐예요? 1000분의 600은 0.6이고 60%고 1000분의 800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률은 90%로 기준으로 해서 90%가 안 되면은 한전에서 벌금 매겨요. 벌금. 야, 나 전기 만들어가지고, 쎄 빠지게 전기 만들어가지고, 너 줬는데, 너, 뭐요? 이거, 겨우 이거밖에 못 썼냐고. 난 보내준 거는 제대로 보내줬는데, 너희가 잘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90% 이하는 벌금 매겨요. 근데 90% 이상 되잖아? 그러면, 야, 잘 써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이 전기요금 깎아줍니다. 이렇게. 깎아줘. 근데 역률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역률이 생기느냐? 이거 보세요. 무효전력 요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률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으면 무효전력이 없으면 얼마요? 없으면 전체가 비상전력이고 전체가 유효전력이니까 역률을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전력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있죠. 전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 L이나 C 때문에 무효전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전기가 복잡해지죠. 유효전력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스칼라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무효전력 때문에 삼각형 그려서 벡터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는 뭐냐? 반대로 사인 세타는 뭐다? PA분의 P는 뭐요? 전체분의 뭐요? 일 못한 놈. 예, 무효전력이죠. 당연히 얘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을수록 좋아요. 예, 무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수치도 자주 나오는데 이런 게 보세요.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그럼 정률이 0.8이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무효율이라고 합니다. 무효율, 사인 세타 무효율은 얼마냐? 이 계산하는 데 있죠.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사인 제곱 세타는 뭐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제곱을 벗겨내는 대신에 루트를 씌웁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은 얼마다? 0.8의 제곱입니다. 얼마예요? 0.8의 제곱하면 0.64, 1 마이너스 0.64 하면 0.36은 0.6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갖고 이 공식을 갖고 구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뭐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주어졌을 때는 이 공식을 가지고 구합니다. 네. 이 공식을 가지고 사인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사인을 구할 때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처럼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쉬운 0.8 같은 이런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수학적 안 하고 코사인 세타는 0.8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얘분의 얘가 0.8이죠. 맞죠? 얘분의 얘가 0.8입니다. 그럼 얼마? 얘가 10일 때 얘는 8이란 거예요. 맞죠? 코사인 세타가 0.8이란 말은 얘가 10일 때 얘가 8이란 거예요. 그럼 얼마요? 얘는 8 얼마? 10 8 얼마? 6이 된다는 겁니다. 6.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사인 세타는 0.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 0.9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0.9라고 하면 반드시 삼각함수 공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0.9다 코사인 세타가 0.9다 얼마? 이게 10이면 이게 9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고 얘는 루트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얼마 나올 것이고 사인 세타는 10분의 얼마 해서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유효율, 역률 있죠? 역률은 유효율을 하는데, 역률과 사인 세타, 무효율, 이 개념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이 코사인 세타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각도가 처음 나온 게 언제 나왔어요? 언제? 3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전류고 얘가 전압이었어요.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였어요. 제가 3장에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임피던스와 저항이 이루는 각도였고 전체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루는 각도였습니다. 예, 한번 3장 반복해 보시면은.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온 것은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에서.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뭐냐? 한국말로 풀었으면 뭐야? 이 세타가 뭐라고 써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라 그랬습니다. 세타. 그럼 코사인은 뭐다? 한국말로 뭐냐? 여현이라 그랬어요. 여현. 예.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현. 이거 혹시 있죠? 타 교재에 제가 이런 질문 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타 교재에 전압과 전류 위상차의 정현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뭐 소방책에도 그렇고요. 근데 코사인은 한국말로 여현입니다. 그래서 여현이 맞습니다. 정현 안 해요. 네, 정확한 답은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현이 맞습니다. 예, 코사인 세타 한국말 했을 때. 예, 이 코사인 세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 거기 교재 4번 보시면 RL 직렬회로의 전력 계산이 있습니다. RL 직렬회로의 전력 계산도 얘도 뭐 그냥 쉽게 문제풀이 한다고 하면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면 쉬운데 공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RX에서 X요, L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직렬회로라고 하면은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의한 R에 의한 유효전력, X에 의한 무효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X에 무효전력이 있어요. 그럼 전체 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I라고 했고 인간 전압은 V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렀다. 직류에서는 전류가 같죠. 여기 흐른 전류나 여기 흐른 전류나 여기 흐른 전류가 같죠. 맞죠? 그래서 봅니다. V, P 유효전력 한번 볼게요. 유효전력은 뭐냐? I제곱 R이라고 했습니다. 유효전력은 I제곱 R,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체 전류는 뭐다? 지금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분의 전체 전압이에요. 맞죠? 의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전체 임피던스는 또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입니다. 맞죠?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류의 제곱 보세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을 하면 이 부분을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고 V의 제곱하면 V의 제곱입니다. V의 제곱 곱하기 R. 이것이 유효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공식으로 했을 때 교재 있죠? 유효전력은 뭐 VI 코사인 세타는 I제곱 R인데 얘가 뭐다?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 R. 이게 뭐냐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인데 이 부분이 전류의 제곱인 겁니다. 무효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전류는 똑같겠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X. 피상전력은 어떻게 된다?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Z. I 제곱 Z니까 피상전력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 했는 것이 교류 전력입니다. 교류 전력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장은 제가 약간 좀 혼동스러운 거 있었을 겁니다. 공식이 좀 많아서요. 근데, 기본 공식 제가 다시 적어드리면은, 기본 공식, ZRX에 의해서, X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 놈이 뭐, 이거에 의해서, PR이 됐다. 이것을 알고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알면은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피상전력이 VI다. 요거는 VI의 코사인 세타다. VI의 사인 세타다. 뭐 해서 교재에 있는 공식들 해서 그림과 매칭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한번 수고스럽긴 하겠지만은요, 조금 한번 시간 투자해서 정리하시면은, 이 부분은 괜찮아요. 문제를 보시면 약간 응용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외워서는 응용이 잘 안 됩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